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서지키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엔지니어 이수빈입니다. 오늘은 이수빈 엔지니어랑 커피 한잔 하면서 좀 재밌는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저희가 이어폰 리뷰를 꽤 여러 가지 계속 해왔습니다. 네, 많이 했죠. 네. 네. 근데 댓글에도 그렇고 카페에도 그렇고 어떤 분들이 이어폰을 평가하는데 기준이랄까? 우리가 하고 있는 말들을 어떤 내용인지 잘 못 알아듣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저희가 하는 뭐 용어나 이런 것.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스테레오 이미지가 어때요, 뭐 해상도가 어때요, 뭐 이런 이야기, 뭐 밸런스가 어때요, 뭐 이런 것들, 또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본인들이 들었을 때 우리가 평가한 거랑 굉장히 다르게 들리기도 한다고. 그건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귀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의 귀가 저희의 귀와 동일할 필요도 없고 동일하지도 않습니다. 동일할 수도 없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왜냐면 저희가 앞으로도 뭐 이런 것들을 평가를 계속 할 텐데, 여러분들이 그런 영상을 보실 때 어떤 참고가 되실 수 있게, 이런 부분은 이렇게 감안해서 들어야겠다, 이런 좀 참고가 되실 수 있게 이어폰을 평가하는 기준과 평가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꼭 이건 이어폰에 국한된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뭐 저희가 뭐 스피커를 평가하든지 뭐 헤드폰을 평가하든지 다 마찬가지일 것 같기는 한데, 스피커는 차라리 녹음해서라도 들려드리면 됩니다. 그럴 수 있죠. 이어폰은 녹음해서 들려드릴 방법이 없어요. 그게 제일 난감한 문제예요. 그게 되게 주관적인 평가만 뭐 알려드릴 수밖에 없는 좀 그런 상황이죠.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어폰을 평가할 때 이수빈 엔지니어를 이렇게 같이 데리고 나와가지고 두 명의 의견을 꼭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엔지니어잖아요. 네, 그렇죠. 저도 엔지니어 일을 하고 뮤지션 일을 합니다. 그래서 되게 오랜 기간 동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0여 년이 됐는데 20여 년 동안 굉장히 오랜 시간 훈련을 했습니다. 보편적으로 듣는 훈련을 하죠. 그렇죠. 아무래도 되게 뭐 다양한 것들을 상대를 해야 되고, 그것들이 어떤 환경에서 들려야 될지 그런 것들을 항상 고민을 하게 되니까 좀 객관적인 평가나 이런 것들이 좀 예민해지죠, 항상. 음향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도 보편적으로 들릴 수 있게 사운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보편적으로 듣고 있다라는 기준을 굉장히 찾아서 헤매요. 장시간 동안. 그게 엄청 신경 쓰여요, 사실. 네. 그래서 저희가 왜 레퍼런스 곡들도 그래서 듣는 거잖아요. 그렇죠. 남들이 듣기에는 이랬던 곡인데 내가 듣기엔 지금 어떤가, 그리고 제가 들을 때도 이런 스피커에서 들으면 어떤가, 저런 스피커에서 들으면 어떤가, 뭐 이어폰에서 들으면 어떤가, 헤드폰에서 들으면 어떤가, 이걸 굉장히 모니터를 엄청 합니다. 시행착오를 엄청 하잖아요. 엄청 많죠. 제가 그동안 스피커 바꾸고 헤드폰 바꾸고 뭐 이런 돈만 해도 정말 어마어마할 겁니다. 진짜 가끔 후회가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스피커 몇 번 바꿨어요? 저도 살면서 스피커만 거의 10번 가까이는 메인 모니터를. 네, 저희 사비로 바꾼 것만 한 10번 정도 되는데, 물론 이제 DK 형님이 하시는 것과 이제 비용적으로 가격대의 금액 차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제 제가 가진 입장에서 항상 가장 큰 비용을 들여서 바꾸는 부분이 스피커죠. 저희가 사용하는 스피커를 보통 레퍼런스 모니터 라고 하죠. 레퍼런스 모니터가 필요한 이유가, 어떤 음악을 틀었을 때 이 사운드가 보편적으로 어떻게 들리느냐를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스피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죠. 믿을 수 있는 스피커를 신뢰할 수 레퍼런스, 있는. 그런 걸 레퍼런스 모니터라고 해요. 근데 이어폰 같은 경우는 이게 귓구멍에 꼽다 보니까 어느 귀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소리가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귀의 모양이나 그 사람의 이제 귀의 뭐 민감도 이런 거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저하고 이수빈 엔지니어가 이어폰을 들었을 때 아주 그렇게 막 너무 다른 평가가 나오진 않습니다. 그렇죠. 거의 비슷비슷한, 좀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 그렇죠. 오가죠. 뭐 약간의 차이, 약간의 뭐 취향적인 차이나 이런 게 있을 수는 있지만, 갑자기 이수빈 엔지니어가 저는 이게 뭐 고음이 너무 센 것 같은데요? 했는데, 저는 거꾸로 아닌데 이건 저음이 센 것 같은데 고음은 약한데?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고음이 세서, 저는 고음이 세서 조금 듣기가 불편하다, 고음이 세서 오히려 나는 이게 취향에 맞는다, 이런 느낌이 오가는 거지, 사실 고음이 많다 적다에 대한 느낌은 그쵸. 객관적인 평가는 비슷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듣는 훈련이 돼 있기 때문에 비슷할 수 있는 거죠. 이 정도 양이면 고주파가 딴 거보다 많아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훈련이 돼 있는 사람들인 거죠. 사실은 제가 이수빈 엔지니어 외에도 다른 뮤지션들한테 이렇게 뭐 들려주거나 다른 엔지니어 분들한테 제품을 이렇게 들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뭐 놀러 왔다가 듣거나 뭐 아니면 제가 이거 한번 괜찮은 것 같은데 들어볼래? 이렇게 들려줄 때, 그럴 때 보면 전반적으로 그런 평가들은 비슷해요.
그러니까 본인의 가치 판단 이전의 평가. 아 그렇죠. 뭐 이거는 이런 형태로 나오는 것 같은데 까지는 같아. 그러니까 그림은 같은 그림을 보고 있는 거죠. 그쵸. 네. 같은 그림을 보지만 내가 생각하기에는 요거보다는 조금 뭐 고음이 좀 빠졌으면 좋겠어.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죠. 여태까지 이수 엔지니어와 제가 평가해왔던 그런 평가들을 이 말을 듣고 다시 보시면 아마 느껴지실 거예요. 둘이 같이 같은 그림을 보면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게 어떤 말씀인지 이제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희가 한 평가를 보시고 그 다음에 본인이 직접 들었을 때 전혀 공감이 안 되는 그렇게 들리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뭐 댓글 같은 데 봐도 그렇고 카페 같은 데 봐도 네.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는데, 저도 이렇게 뭐 반대 뭐 네. 저희가 뭐 고음이 많다고 했는데 아예 정 반대로 고음이 너무 없다고 하시거나 뭐 저음이 더 많다고 하시거나 그런 경우 네. 있었죠. 그래가지고요, 하이파이 동호회 같은 데 네. 보면 약간 이제 그 횟수나 내공 같은 걸 되게 봅니다. 사람들, 그죠? 구력. 예, 구력을 보죠. 왜 그래서 하이파이 하시는 분들이 저 30년 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 보통.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30년 이하 질 막 이러면서 나는 다양하게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나는 기준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어르신들이. 제가 여러분한테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남의 리뷰를 참고할 필요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특히나 초보자의 입장에서는 더욱 그래요. 왜냐하면 보편적으로 이렇게 듣는 훈련이 돼 있는 사람들의 리뷰는 말 그대로 그 밸런스를 듣는 귀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공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공통적으로 훈련이 돼 있어. 근데 본인은 아직 훈련이 되기 전이야. 네. 우리 훈련하면 어떻게 합니까? 뭐 일단 뭐 많이 듣고 많이 들어보고 비교해보고 저희 작업물이랑 같이 막 대조해보고 여러 군데서 들어보고 그리고 네. 많은 선배들의 평가를 사실 참조하죠. 네, 들려주고 그쵸. 이 믹스가 잘 된 믹스다. 이 네. 믹스가 좀 문제가 있는 믹스다. 네. 이런 것들을 귀로도 그 음악을 직접 들어보고 아 이거는 이래서 잘 됐다고 하는구나. 이거는 이래서 좀 아니라고 하는구나를 사실은 선배님들 이야기를 많이 참조하죠. 저도 선배들이나 그 동료들한테 모니터를 자주 보내는 편이에요. 그리고 저도 자주 받기도 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고 좀 그런 부분들이 의견이 좀 다를 수는 있지만 항상 그런 것들을 나누다 보면 그게 자연스럽게 트레이닝으로 되니까 그러니까 네. 그 보편적인 밸런스가 그 보편적이라는 단어 자체가 네. 그 왜 우리 옛날에 그 배우는 연역적 귀납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근데 귀납적인 사고잖아요, 사실은. 보편적 많은 데이터를 수집해서 결국은 네. 그 보편적인 밸런스라는 걸 잡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리뷰를 참조를 하면서 나는 이렇게 듣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듣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제 내가 조금 고음을 좀 예민하게 듣고 있었구나. 이런 식의 보정? 자기 귀 네. 보정? 이런 그쵸. 게 있어요. 딥러닝. 그것도 일종의 딥러닝, 딥러닝. 인간이 하는 네. 딥러닝이죠. 귀도 이제 적응을 해가거든요, 사실은. 네. 내가 요새 되게 힘든 게 뭐냐면, 우리가 2000년대 모니터하고 2010년대 모니터 달라요. 그죠? 완전 달라요. 완전 달라요. 네. 완전 달라. 뭐가 바뀌었냐면, 2010년대 모니터는 고음 정보량이 훨씬 많아요. 아, 네네. 2010년 이전에, 그러니까 2000년대 초기에 모니터는 이렇지 않았었어.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흔히들 얘기하는 것 중에 저 NS10M 저희 때는 항상 레퍼런스 엄청 많이 들었잖아요. 저도 어시 처음 했을 때 처음 녹음실 가서 와 저 스피커 너무 좋다고 했던 게 NS10M이었는데 지금은 그 스피커로 작업하려고 큰일 하면 납니다. 힘들어요.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듣는 보편적 기준도 조금 바뀌었어. 많이 바뀌었어요. 네. 훨씬 더 그 하이 쪽을 조금 뭔가 더 듣고 싶어하는 성향이 네, 그럼요. 생겼어요. 네. 높은 샘플 레이트와 막 여러 가지 고스펙들을 듣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고주파에 대한 귀가 더 트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제 기계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니까 예전보다도 그 해상도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브라운관 TV로 볼 때보다 FHD나 UHD TV 지금 이제 UHD TV가 많이 이제 나오니까 사실 뭐 FHD 모니터만 봐도 색감이나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진다라고 느끼듯이 스피커나 이런 음향기기 쪽에도 정보량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거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사운드는 처음에 적응하기 되게 힘들었던 게 네. 쉽게 피로해지는 아 맞아요. 그런 부분이 네. 있습니다. 사실은 뭐 EDM이나 뭐 그런 일렉트로니카 뮤직들이 대세가 되면서부터 굉장히 그 전 세계적인 믹스가 좀 귀가 피곤해지는 쪽으로 가버리기는 했어요. 약간 좀 더 말초적이지. 그리고 그렇죠. 네. 네. 그런 부분이 많이 생겨서 음향기기들의 성향도 조금 많이 바뀌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변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제가 DMP Z1이라는 네네. 그 소니의 그 1000만원짜리 네네. 플레이어를 구매를 했습니다. DAP 같은 거예요? 대형 DAP인데 대형 DAP. 그거를 듣는데 처음에 초고주파가 너무 살아있는 거야. 아,
그 제가 저번에 어. 중국산 이어폰 리뷰할 때 그때 방송 끝나고 잠깐 소니 이어폰 비싼 거 저한테 들려주셨는데 M9. 예, 예. 저는 듣자마자 못 듣겠다고 너무 세서. 너무 세서 예. 그러니까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경향성이 조금 있어서 뭐랄까 좀 기기도 좀 그런 쪽으로 변하고 네네. 사람들 귀도 좀 그런 쪽으로 변하고 그쵸. 그런 부분이 조금 생긴 것 같기는 해요. 저희의 기준도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는 않아요. 사실은 이런 얘기 사실 너무 디테일해. 어떻게 보면 네. 우리끼리 만나면 요즘 약간 성향이 이렇게 바뀐 것 같아 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게 이어폰에도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이어폰에 뭐가 있냐면 혹시 올리브 웰티 타겟, 뭐 하만 타겟 이런 거 얘기 들어봤어요? 잘 모르죠. 네, 전혀 모르죠. 그러니까 이어폰 평가를 뭔가 데이터로 해왔던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거 네. 모르는 건데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어폰 같은 경우는 네네. 이어폰에서 나오는 소리를 그대로 측정기에 넣잖아요. 네네. 그러면 로우 데이터, 네네. 그러니까 이어폰의 로우 데이터는 굉장히 저음이 좀 더 강조돼 있고 또 뭐 초고음이 또 강조돼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옵니다. 프리퀀시가 이렇게 예, 프리퀀시가 우리가 스피커에서 듣는 그런 프리퀀시로 나오면 되게 재미없고 심심하게 나옵니다. 이상하겠죠. 되게 이상하게 나옵니다. 네. 스피커를 귀에다가 집어 넣은 그런 소리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듣는 이어폰 소리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그런 선호도 기준을 적용한 거야. 로우 데이터를 가지고 이게 실제로 사람 귀에 꽂았을 때 어떻게 들리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한테 그냥 조사한 거야. 지금 이게 저음이 많은가요? 몇 헤르츠가 많은가요? 몇 헤르츠가 적은가요? 이거를 선호도 조사를 해가지고 실제로 이런 로우 데이터를 쏴줬을 때 네. 사람은 어떻게 듣더라 라는 거를 그거야말로 진짜 귀납적인 추론이죠. 빅데이터. 빅데이터를 만들어서 네. 그래가지고 모델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그 이어폰 측정값에서 보는 그 평탄하다 뭐 이런 얘기를 논하는 그 그래프는 그런 보정 타겟이 적용된 그래프입니다. 그렇죠. 실제로 로우 데이터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실제 측정 데이터가 아니라 네. 보정 데이터. 보정 데이터를. 네. 왜냐하면 그 보정된 데이터가 많은 사람들이 플랫하다라고 느끼는 그래프였기 때문에 그걸 플랫하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네. 근데 거기서도 알 수 있지만 그런 플랫하냐 아니냐를 논하는 그 주제 자체가 그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의 데이터를 수집해가지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그냥 화이트 노이즈 삥 써가지고 이렇게 로우 데이터 뽑아서 그걸로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제 룸 측정할 때나 그쵸. 그건 네, 이제 진짜 스피커 튜닝할 때나 네. 쓰는 그런 부분이고 네. 이어폰은 그런 게 실제로 귀에 꽂았을 때 그렇게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보편적인 평가 데이터를 모아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봐도 알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이 이 이어폰이 플랫하다, 이 이어폰이 좀 중고역이 강하다, 이 이어폰이 저역이 강하다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내 개인적인 뭔가 주관 평가라기보다 그런 보편적인 데이터를 모아놓은 것들의 평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세상 사람들 다 이렇게 듣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이미 기준을 깔고 네. 평가를 들어가 수밖에 없는 거야. 남들이 다 그렇게 듣는데 나는 그렇게 안 듣는다. 남들이 다 듣기에 이 이어폰은 중저음이 다 강조되어 있다고 했는데 내가 듣기엔 전혀 안 그런데? 내가 듣기에는 고음이 열나 센 이어폰인데? 이런 논제 자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진짜 의미가 없죠. 네, 그냥 정말 그냥 나 정말 세상 마이웨이로 살겠어 하는 거밖에는 안 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남들이 플랫하다고 말하는 걸 내가 들었을 때는 난 고음이 좀 그래도 세게 느껴진다. 내 기준에서는 그렇게는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쨌든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이어폰 리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은 가급적이면 이제 보편적인 기준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실제로 형님 하시는 일도 그렇고 제 일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의 취향들을 맞추는 직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 일반적인 기준이 없으면 그 취향들을 맞추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들잖아요. 맞아요. 조금 더 그런 보편적인 그런 상황들을 이제 좀 리딩하고 읽어내고 판단하는데 조금 아무래도 일반 사람들보다는 조금 익숙해 있는 훈련이 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남들의 평가를 그냥 네 평가는 그러냐 내 평가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던데 귀 기울여 가면서 본인의 귀를 점점 훈련시키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어떤 분들은 뭐 나만 좋으면 되지 와이파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거는 좋음의 부분인 거고 그거는 본인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아는 건 되게 중요해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아는 건 되게 중요한 문제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남들의 귀와 내 귀를 어느 정도 맞춰가는 거는 어찌 보면은 그게 훈련으로 또 맞춰지거든요. 아 그렇죠. 예, 훈련으로 점점 네. 맞춰져요. 자꾸 듣다 보면은 귀가 익어가는 게 있거든요. 또 그렇게 살짝 들려가는 것도 있고. 예. 그게 뇌이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네이징이죠. 그게 진짜 뇌이징인 거예요. 왜냐하면 남들이 좋다는 기준을 나도 좋다고 들릴 때까지 내 귀를 맞추는 건 뇌이징이야. 네. 내 뇌를 튜닝하는 거니까 그런 게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이게 진짜 좋은지 이게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게. 그래서 그런 거 일단 기본적으로 좀 맞췄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저희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이 또 그런 마인드가 없으면 굉장히 또 일하는데 위험해요. 그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자기의 취향은 있지만 그런 보편적인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캐치하지 못하면 좀 위험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계속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리의 기준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계속 변하기도 하고 또 취향이 이렇게 변해가는데 그 취향이라는 것들도 어느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좀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그런 그룹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존재하니까 그런 것들을 좀 빨리빨리 이제 공감하지 못하면 좀 위험할 때가 많더라고요. 아무튼 그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나머지 우리가 그러면 그런 기준에서 평가를 한다고 치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어폰 평가를 할 때 몇 가지 이제 주요하게 논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 그죠? 네네. 뭐 해상도라든가 해상도, 스테레오 이미지, 네. 뭐 공간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트랜지언트, 트랜지언트 밸런스 뭐 이런 것들을 따지는데 여러분들이 주로 조금 이해가 안 된다라고 말씀 많이 하시는 게 해상도. 아, 처음에 좀 이해하기 힘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해상도야말로 이 좋은 제품, 나쁜 제품을 이렇게 자꾸 비교를 해봐야 사실 들리는 부분이 네. 있어요. 뭐 하나 딱 듣고 이건 해상도가 좋은데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사실은. 좀 비교군이 있어야 돼요. 네. 왜냐하면 이게 밸런스하고 해상도를 살짝 착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새 특히나 그런데 고주파가 세면 해상도가 높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약간 착각하기 쉬운 부분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밸런스상 고주파가 높다고 이게 해상도가 좋으냐 이 얘기는 저는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높은 샘플 레이트를 틀면 고주파가 더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시작된 것 같아요. 좀 어려운 얘기네요, 그거.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왜 유튜브에서 조금 음질을 깎아먹는다 얘기를 할 때 16kHz 이상이 거의 이제 사라진다 네. 이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실제로 그렇게 컨버팅이 되나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네.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왜냐하면 보통 손실 코덱을 쓰더라도 가청 주파수에서 끊지. 그렇죠. 네. 뭐 특정 주파수를 더 깎아먹는다고 뭐 압축이 더 되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좀 낭설이 섞여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런 거 되게 많아요. 왜 이거는 근데 스트리밍 사이트 같은 거에 대한 불신에서 시작된 것도 있어. 스트리밍 사이트들이 그 48kHz짜리 음원을 96으로 뻥튀기 한 다음에 이제 그거를 이제 고음질이라고 속여가지고 팔고 난리 했던 났었죠. 게 걸렸습니다. 네. 실제로 걸렸어요. 스트리밍 사이트들이 생각보다 여러분 개판입니다. 에이테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96kHz짜리 진짜 고음질 마스터를 뽑았을 때는 96kHz까지의 그 정보가 비록 적을지언정 있지. 근데 적어요. 그 정보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 생각보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고 샘플레이트로 녹음단부터 이렇게 작업하지 않는 이상은 아무래도 좀 적죠. 그리고 믹스할 때 발생하는 그런 고주파 영역의 정보들은 다 배음이잖아요. 그렇죠. 원래 그 우리가 이제 악기 하나에서 듣고 있는 그 소리가 아니라 녹음 이후에 믹스하면서 발생한 배음들이 그 고주파 영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고음질 마스터를 듣게 되면 그런 배음까지 다 포함해서 들으니까 더 뭔가 풍성한 소리를 듣게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는데 문제가 이제 그거를 이제 잘라먹고는 잘라먹은 파일을 뻥튀기 다시 한 다음에 고주파 이런 얘기 때문에 사실은 고주파가 많이 들리면 고음질이다 고해상도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좀 혼용된 것 같아요. 네, 좀 오해 소지가 있는데 그거는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48kHz를 좀 고음질로 그냥 디지털상에서 업샘플링 하는 것들은 사실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어폰 같은 거 들으셨을 때 초고음이 잘 들린다고 하면 이게 고해상도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지. 그것과 그것은 별로 연관이 없습니다. 아예 다른 문제입니다. 아예 다른 문제죠. 우리가 중국산 그 BA가 왕창 들어간 이어폰 같은 거를 들었을 때 사실은 초고역이 되게 부스팅된 것들을 많이 접했었습니다.
그런 애들은 아예 초고역을 담당하는 BA를 때려 박아가지고 초고역이 들리게 만들어줘요. 근데 그게 들린다고 해서 고해상도냐?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죠. 그냥 그 고역이 더 잘 들릴 뿐이지 그것 때문에 해상도가 높아지는 문제는 그리고 기분도 있어요. 약간 기분도 고음이 조금 덜한 애들은 약간 좀 먹먹하고 좀 그런 기분이 있으니까 해상도 떨어진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 해상도라는 거는 결국 어떻게 판단한다고 보시면 되냐면 예를 들면은 반주상에 여러 악기가 들어있습니다. 기타도 있고 뭐 드럼도 있고 보컬도 있고 뭐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느끼실 때가 있을 거예요. 이거를 어떤 이어폰에서는 이 기타가 선명하게 분리해서 잘 들리고 어떤 이어폰에서는 이게 좀 뭉툭하게 좀 잘 안 들리는 경우가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레퍼런스로 음악을 고를 때 믹스가 무조건 잘 된 걸 고르는 게 아니라 그런 좀 간당간당한 부분이 있는 곡을 골라요. 맞아요. 그런 것들 섞어서 들어야 돼요. 왜냐면 이 노래를 딱 들으면 어떤 데에서는 이게 잘 안 들리고 어떤 데에서는 이게 잘 들리고 하는 그런 포인트가 있는 노래를 골라요. 이건 이제 레퍼런스 곡을 선정하는 것과도 연관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해상도를 판단하는데 참고가 될 만한 곡 예를 들면 저는 해상도 판단할 때 참고하는 곡 중에 뭐가 있냐면 버드 앤 더 비의 허디오나 레디오라는 곡이 있는데 그 곡에서 기타 소리가 반주랑 보컬이 같이 나올 때 짠짜자잔 하고 나오는데 그게 어떤 이어폰에서는 되게 묻혀서 엣지가 안 들려. 어떤 이어폰에서는 잘 들려. 그래서 이게 기타가 있나 없나 약간 이 경계가 있거든. 그래가지고 일부러 그 곡을 들어요. 그 곡이 믹스가 잘 된 곡이 절대 아니야. 근데 그 곡을 들으면 이게 해상도가 좋은 이어폰과 아닌 이어폰의 차이가 판단할 때 많죠. 그런 것들은 들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거를 요소를 분리해서 들을 수 있느냐 아니냐로 해상도를 따지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는 사실 이제 뭐 꼭 그것뿐만인 건 아니기는 한데 뭐 그런 기준을 좀 한번 세워가지고 들어보시는 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게 꼭 고주파 영역 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냐면 그건 아니라는 거. 다른 거야 뭐 쉬운 얘기 아닙니까? 뭐 밸런스는 뭐 저음과 고음의 뭐 그런 뭐 균형 뭐 이런 거가 될 것 같고 스테레오 이미지. 스테레오 이미지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정의감. 스테레오 이미지와 사실 정의감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정의감이라는 거는 그 한자 그대로 정위감이니까 정확한 위치. 정확한 위치에 있느냐. 우리가 악기를 좌에다 놓느냐 우에다 놓느냐 뭐 왼쪽에다 놨으면 얼마나 왼쪽에 놨느냐 뭐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느낄 수 있으면 정의감이 좋은 거예요. 정의감을 판단할 때 많이 듣는 레퍼런스 중에 하나인데 왜 스테레오 이미지는 또 모노랑도 되게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 그렇죠. 뭐 킥이나 스네어 뭐 이렇게 가운데 있어야 될 것들이 정확하게 가운데 있으면 양옆에 있는 것들도 정확하게 자리를 잡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코넬리우스의 If You Are Here이라는 노래를 보통 정의감 판단할 때 되게 많이 써요. 거기 대부분 악기들이 모노에 되게 많이 물려 있어서 가운데. 그래서 그 곡을 이제 처음에 뭐 한 몇 초 정도 몇십 초 정도 들으면 이게 가운데 있구나 이게 조금 쏠려 있을 수 있구나라는 것들이 판단하기 좀 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여러분 그냥 가운데서 들린다는 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닌 게 우리가 듣는 채널은 보통 두 채널입니다. 왼쪽 채널 오른쪽 채널 두 채널을 들어요. 근데 이 두 채널이 크로스토크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기기상에서. 크로스토크는 뭐냐면 왼쪽에서 나야 할 신호가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간섭. 서로의 간섭이 일어나는데 서로의 간섭이 일어나면 가운데에 정확하게 딱 있어야 될 이미지가 흐릿해져. 되게 흐릿해져. 정말 양쪽에서 동일한 양이 짠 하고 나와야 가운데 짠 있는 건데 이게 서로 간섭이 일어나면 이런 것들이 흐릿해집니다. 당연히 왼쪽 오른쪽에 있는 분산되어 있는 것들도 되게 위치가 흐릿해지죠. 위치 감각 자체가. 그래서 이거는 기기의 성능을 판단할 때 정의감이 중요한 이유. 사실은 그걸 위해서 뭐 밸런스 단자 뭐 이런 거 막 쓰잖아요. 그렇죠. 왼쪽 오른쪽 신호 아예 분리해서 보내는 뭐 그런 밸런스 단자 이런 거 쓰는 건데 뭐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2.5mm 뭐 밸런스 단자 이런 거 쓴다고. 그런 게 이런 정의감 때문에 혹은 스테레오 이미지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정의감하고 스테레오 이미지는 좀 다른 평가이기는 한데 스테레오 이미지는 이게 정의감이 정확한 이어폰들, 정의감이 정확한 스피커들에서는 스테레오 이미지가 넓게 들려요. 굉장히 좋죠. 넓게 들려요. 왜냐하면 이게 혼탁해지면 좁아지는 거예요. 스테레오 이미지가. 그리고 되게 뭉쳐있고 좀 떡진다고 느껴지죠. 근데 스테레오 이미지가 좋은 애들은 정말 끝에서 들리는 건 완전 끝에서 들리는 거예요. 되게 넓고 공간감 같은 것도 굉장히 섬세하게 표현이 되고 여러분들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스피커나 이어폰도 들어보셨을 때 어떤 제품에서는 좀 이렇게 들리는 게 있고 어떤 제품 들으면 이렇게 들리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것도 역시 상대적인 판단입니다. 결국은 이 제품 비교해봤는데 이게 더 넓게 들려. 그럴 수 있어요. 무조건 넓다고 다 좋은 거는 또 아니기는 해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착각하는 부분이 있는 네. 게 넓게 들리게 속이는 거는 간단합니다. 넓게 들리게 속이는 방법은 우리가 보통 가운데 영역, 중음역대를 살짝 빼버리면 넓게 느낍니다. 사람이. 우리가 믹스할 때 잘 써먹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한 2kHz 정도를 살짝 죽여버리면 넓어지고 그러면 넓어져요. 그거는 사실은 실제로 넓은 게 아니라 넓게 들리는 착각하게 네.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저희도 애매한 게 우리도 들으면서 네. 귀로 듣고 판단하는 거니까 그렇죠. 이게 속였는지 진짜인지 네. 사실 알기 되게 힘들단 말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다른 데서 들었던 레퍼런스 음원 같은 걸로 자꾸 다시 들어보고 판단하고 이러는 게 필요하긴 한데 일부러 그래서 상당수 이어폰 회사들이 그런 그 중고역대를 살짝 스쿠. 살짝 이렇게 깎더라고.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거를 이제 판단할 때 그래서 이제 좀 종합적으로 판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스테레오 이미지를 이렇게 무조건 넓다고 진짜 착각하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이 기기가 그런 이미지를 재생할 수 있는 건지 이제 판단할 때 그래서 뭐 정의감이라던가 뭐 밸런스, 해상도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듣고 아 이건 진짜 이미지가 되게 넓은 그쵸. 거구나. 아니면 뭐 약간 이거는 튜닝으로 살짝 속인 거구나라는 판단들이 좀 되는 거죠. 뭐 그 속였다는 게 이게 말이 속였다는 거지. 아 그렇죠. 예, 뭐 네. 그게 뭐 나쁜 의미의 뭐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말이 그렇게 그렇게 들리게 만들었다? 네. 다르게 네. 말합시다. 속인 건 아니고 네. 속인 거 취소. 그렇게 들리게 만들었다. 그게 전에 우리가 들었던 것 중에 원모 트리플이 약간 그런 성향이었어요. 아 살짝. 네. 원모 트리플이 살짝 고기를 낮춰서 조금 넓게 들리게 만든 그런 제품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뭐였냐면 여러분들 그 이어폰 같은 거 평가할 때 출력 기기 되게 중요합니다. 소스 중요하죠. 기기의 차이가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전번에 원모 쿼드 평가할 때 이거 소스 기기 너무 타고 네. 폰에서는 좀 아쉽다 네네, 라고 맞아요. 말씀드렸었어요. 네. 이게 볼륨이 모자라냐 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 구동력이라는 얘기 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스피커 같은 거 앰프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구동력이라는 얘기 꼭 따라오거든요. 근데 진짜 구동력이 충분하냐 아니냐가 기기 매칭을 되게 많이 타요. 어떤 이어폰을 어떤 소스 기기에 물렸느냐. 근데 대부분의 사실은 폰에 들어있는 앰프나 네네. 아니면 뭐 조그만 DAP 같은 데 들어있는 앰프들이 구동력이 충분히 잘 안 나와요. 여러분 그 스피커나 이어폰 뭐 혹은 헤드폰을 울리는 거는 굉장히 아날로그적인 전기 교류 신호를 보내서 진동판을 울리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되게 물리적인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종이컵으로 하는 그 종이컵 전화기 있잖아요. 그런 거랑 별다를 게 없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 구동력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앰프에 그러니까 뭐 구동력 뭐 더 깊게 들어가자면 뭐 트랜지언트가 어쩌네 뭐 리스폰스가 어쩌네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런 것들까지 들어가면 오늘은 너무 복잡하니까 스킵하고 어쨌든 구동력 차이가 볼륨 차이와는 다르게 어쨌든 많이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동안 평가했던 것 중에 유선 이어폰들은 저희랑 다른 소리를 들으셨을 소지가 꽤 있어요. DAP나 소스 기기가 좀 그렇죠. 달라져 있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는 뭐 헤드폰 앰프에 꽂아가지고 테스트를 했는데 아닌 분들은 전혀 엉뚱한 소리를 들으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생각보다 그 폭이 적지 않습니다. 네. 같은 볼륨에서도 그 차이가 적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그걸 뭐 EQ를 튜닝해서 뭐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사실은. 되게 막 트랜지언트가 빨리 EQ를 어떻게 만질 건데? 안 돼요, 그런 거는. 답이 없죠. 방법이 없어요. 네. 그거는 그 기계의 그런 물리적인 속성 때문에 좀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소스 기기를 어떤 걸 듣느냐 되게 중요해요. 핸드폰 같은 데서 그런 게 잘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쉽지 않죠. 그 단가 맞추기도 힘들고 일단 그 물량이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단가 맞추기도 힘들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음질 좋다 뭐 이런 기기들 보시면 사이즈가 좀 일단 크잖아요. 무겁고 전기 공급해주는 부분도 중요하고 앰프 회로도 보통 그러면 앰프 회로 뭐 좌우 분리시키고 뭐 몇 밴드로 나눠가지고 또 분리시키고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이즈가 점점 커지거든요. 그게 뭐 폰 같은 데 들어가거나 뭐 요만한 플레이에 못 들어가요. 저도 이런 말 하면서 좀 죄송한 게 여러분들한테 계속 점점 더 돈을 쓰게 만들고 점점 더 뭔가 늪에 빠지게 만드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있습니다. 저희 방송을 보시면 보실수록 돈을 쓰게 되고 뭔가 계속 이제 헤어나올 수 없는 곳으로 점점 들어가고 있는 듯한 사지 말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그 사지 말라는 게 사실은 이제 저를 원망하지 말라는 얘기죠. 음악 감상 취미 근데 음악 감상 취미가 다른 취미에 비해서 그렇게 돈 드는 취미는 아니지 않아요? 돈 많이 들지 않나요? 그런가? 그렇죠. 아니 왜 어른의 취미 중에는 훨씬 비싼 것도 많은데 하다못해 이런 저 카메라 같은 데 꽂히는 사람들은 돈 훨씬 많이 쓰는데 카메라가 더 그럴까요? 렌즈 값이 얼만데
근데 오디오도 들어가면 이제 오디오 중에서 네. 이어폰 헤드폰은 그나마 아, 그렇게 돈이 많이 맞아, 안 맞아. 들어가는 취미라고 생각합니다. 이어폰 헤드폰에 국한해서는 좀 그럴 수 있어요. 스피커는 너무 올라가. 아, 스피커는 너무 올라가요. 네. 그러니까 이어폰 헤드폰에 한해서는 좀 비싼 거 산다고 해도 다른 성인 취미에 비해서는 그렇죠. 그나마 좀 나은 거 아닌가. 저도 이알못으로 시작했다가 최근에 이 형님이랑 같이 방송 시작하면서 생각보다 되게 괜찮더라고요. 재밌죠? 네. 재밌어요. 저도. 자꾸 사고 싶고 저도 이제 오늘 다이소 가가지고 한 박스 더 사왔거든요. 한 통 더 사셨어요. 네. 근데 저도 재밌고 이게 꼭 비싼 거 산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맞아요. 이게 진짜 싼 것도 싼 맛이 또 있거든. 네. 근데 그런 건 있더라. 최근에 이제 다른 것들 테스트 한참 하다가 네. 간만에 QCY T1을 다시 들었어요. 네. 못 듣겠더라고. 사람 귀가 간사하다니까요. 네. 그거 잠깐 좀 멀리했다고 못 듣겠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물론 이제 근데 그런 맛도 있지 않아요? 자기 귀가 계속 개선되고 있다? 그럼요. 나 이거 지금 이거 들으니까 못 들어주겠는데? 약간 이런 것도 나름의 맛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와 함께 계속 음악 감상 취미 생활을 하면서 물론 이제 너무 이제 돈을 쓰고 있다라는 거에 너무 이제 자책하지 마시고 그거보다 풍부한 그런 음악 감상, 풍부한 문화 생활을 즐기게 되었다. 이런 관점에서 좀 즐겁게 받아들이시면 좋은 얘기인데 이 연세 할인마의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여러분 그나마 하는 거 저렴하게 하자라는 차원에서 이제 깎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연세가 붙어서 그렇습니다. 연세 네. 너무 급했나? 지갑이 계속 닫힐 틈이 없어. 근데 저보다 여러분이 성질이 더 급해요. 나는 그만하고 싶은데 뭐 해달라 뭐 리뷰해달라 뭐 공구해달라 요청 진짜 많아요. 그리고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번 달에 이어폰 하나 샀어. 네. 들었어. 좋았어. 네. 다음 거를 다음 달 혹은 다다음 달에 사라 하면 참을 것 같아? 쉽지 않죠. 못 참아요 사람이 보통. 이 취미 빠지면 열심히 듣고 다음 게 궁금한데 이게 사람이 조바심이 나거든. 진짜 심할 때는 3시간도 못 버틸 때 듣고 요것도 좋다던데 그때 그거 두 개 가지고 고민했다가 하나 딱 들으면 요것도 들어봤어야 되는데 자다 이렇겠네. 갑자기 새벽에 생각나가지고 그렇다니까 사람이 그렇게 돼. 꿈에 나오고 막 특히나 이제 직장 다니고 돈을 벌기 시작한 사람들은 이게 그래 빨리 요거 사고 다음 달에 갚자 약간 이렇게 된다니까 사람 마음이.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그렇게 같은 되더라고요, 실수를 자꾸. 반복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좀 스스로 자제가 좀 필요한 건 있습니다. 혹시 스스로 자제가 잘 안 되신다면 집에 계시는 회장님들께 그런 자제를 좀 시켜달라고 부탁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왜? 악마 나도 이번에 태비 네. 태비 예약 판매 한 다음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가지고 당분간 좀 쉴라고요. 진짜 안 하려고. 많이 시달리셨죠. 좀 너무 시달렸어요. 너무 생각보다 너무 많이 구매하시는 바람에 너무 시달려서 당분간 좀 쉬겠습니다. 이게 저도 물리적인 에너지가 너무 많이 쓰이는 일이어서 진짜 제가 고객센터 된 기분이었어요. 쉬엄쉬엄 하시죠. 하지만 그 사이에 우리는 리뷰해야 될 것들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 이만큼 쌓여있죠. 리뷰해야 될 것들은 계속 쌓여가고 있는데 저희의 리뷰 속도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리뷰를 보시는 데에 오늘 이런 얘기들이 참조가 됐으면 해서 좀 길게 얘기를 해봤어요. 영상이 조금 길겠지만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이수빈 엔지니어와 간간히 이런 중간중간에 이런 여러분들이 조금 어떻게 보면 이제 교육방송 같은 거잖아. 이런 것도 좀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또 질문들도 많이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질문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 다음번엔 또 다른 거 궁금한 게 있으시면 남겨주세요.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선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도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수 엔지니어 유튜브 채널 숲튜브 또 많은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방송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디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녹아내린다